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계엄협조관이라고 있는가 봐요. 계엄협조관. 네. 네. 계엄협조관은 중대령급 요원으로 편성하여 네. 24개 정부 부처에 파견하고. 네. 정부 부처. 네. 그러니까 모든 정부 부처를 그렇죠. 다 장악한다는 네. 얘기네요. 정부 연락관을 소집, 정부 부처 지휘 감독한다.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정부 부처를 다 장악한다. 다 대령들이 가가지고 장악한다는 거죠. 네. 계엄사 보도검열단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을 운영해서 군이 이 작전 저해나 공공유서 침해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을 통제한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진짜. 이게 방송국마다 보도 뭐라고요? 보도검열단. 보도검열단. 네. 그다음 합수본부의 언론대책반. 언론대책반. 네. 네. 그러니까 행정부 여기는 이제 입법부에 대한 얘기는 없긴 합니다만 사실상 입법부도 뭐 다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럼 사실상 군장이 되는 거를 지금 기여를 했다는 건데 이분들은 이 안을 짰던 사람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청와대하고 교감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그죠? 그렇죠. 네. 기각이 됐을 때 이른바 촛불 시위가 더 이제 격렬해질 거 아닙니까? 더 많이 모여 나올 거고 평화 집회를 저는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람이 길거리에 나올 텐데 그게 이제 뭐 경찰로 되겠냐 안 되니까 우리가 다 장악하자. 그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탄핵 기각이 얼마나 국민 의사에 반하는 조치인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데.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대무사가 위수령, 계엄령을 계획했다. 네, 저희가 브리핑 때 전해드렸는데 이 문건을 공개하신 분입니다. 이철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일부만 봤는데 언론에 공개된 전체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전체 다 보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요약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2016년이죠? 3월 10일 날 헌재 탄핵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날을 기점으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 그러면 위수령을 발동하고 위수령을 발동해서 안 되면 또 논란이 생기면 일반 계엄으로 가고 계엄령. 일반 계엄 갔다가 다시 비상계엄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일반 계엄과 비상계엄의 차이는 뭡니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사법, 행정 다 통제하는 겁니다. 군정이 됩니다. 군정. 군정이죠. 네, 군정이 되는 겁니다. 언론사도 다 통제하고 행정부처도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송국도 장악한 플랜이 있다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3권이 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박정희 5.16 아닙니까? 5.16 그랬고요. 12.12 전두환 때 비상계엄 그렇죠. 광주를 빌미로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죠.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참네. 그리고 저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거기 뭐 기계화 사단, 탱크 들어온다는 얘기고. 네. 그렇죠. 탱크 서울 시내에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시위한 사람들 잡아간다고 사법 처리한다고. 네.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계엄협조관이라고 있는가 봐요. 계엄협조관. 네. 계엄협조관은 중대령급 요원으로 편성하여 24개 정부 부처에 파견하고. 정부 부처. 네. 그러니까 모든 정부 부처를 그렇죠. 다 장악한다는 얘기네요. 정부 연락관을 소집, 정부 부처 지휘 감독한다.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정부 부처를 다 장악한다. 대령들이 가가지고 장악한다는 거죠. 계엄사 보도검열단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을 운영해서 군이 이 작전 저해나 공공유서 침해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을 통제한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진짜. 이게 방송국마다 보도 뭐라고요? 보도검열단. 보도검열단. 네. 그다음 합수본부의 언론대책반. 언론대책반. 그러니까 행정부 여기는 이제 입법부에 대한 얘기는 없긴 합니다만 사실상 입법부도 뭐 다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럼 사실상 군장이 되는 거를 지금 기여를 했다는 건데
이분들은 이 안을 짰던 사람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청와대하고 교감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그죠? 그렇죠. 예. 기각이 됐을 때, 이른바 촛불 시위가 더 이제 격렬해질 거 아닙니까? 예. 더 많이 모여 나올 거고, 평화 집회를 저는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예.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예. 어마어마한 사람이 길거리에 나올 텐데, 예. 그게 이제 뭐, 경찰로 되겠냐, 안 되니까 우리가 다 장악하자. 그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탄핵 기각이 얼마나 국민 의사에 반하는 조치인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데.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은 이제 종북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간첩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왔다는 이해는 전혀 없고. 촛불 집회는 좌파 내지는 종북이라고. 태극기 부대에 의한 또 뭐 집회 이 두 개를 쌍으로 공동으로 놓고 이것 때문에 혼란이 오고 이 기회를 틈타서 북한이 뭘 할지도 모른다. 이런 논리 아주 익숙한 논리를 전개해서 군이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이 꼼꼼하게 문서로 작성이 된 거죠. 네. 무려 8페이지입니다. 실행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시위대가 청와대를 시도할 테니까. 네. 미친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걸 멀쩡한 기무사의 기무사령관과 아마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당시 한민관 국방장관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왜 한민구 장관이 국방부 내에 법무관리관에게 위수령과 계엄 등 병력 동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좀 따져봐라는 문건을 공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래가지고 뭐 실행되지 않았는데 뭐 오바다. 그냥 법률 검토만 한 거다. 그래서 SBS, JTBC 뭐 싸우고 막 난리 났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월 24일 날 문건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 제가 공개한 문건은 3월 문건이거든요. 그럼 이제 유출을 해보면 장관이 법무관리관에게 법률 검토를 엄밀하게 시키고 그걸 가지고 기무사에다가 구체적 안을 만들어봐라. 그렇죠. 그렇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방장관한테 보고를 한 거죠. 그렇죠. 다시 보고를 했을 테고 국방장관 선에서 만약에 계엄을 준비할 수 있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건 쿠데타잖아요. 그러면 그 위선이 있겠죠. 그럼 청와대일 테고 아마도 저는 대통령일 거라고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이 정도면. 그리고 그때 당시 기무사령관이 소위 이제 문고리 3인방과 또, 최순실 라인의 낙점을 받아서 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소문은 있었고요. 제가 야당할 때, 그 당시 기무사령관을 몇 번 봤습니다만, 본인은 뭐 군의 정책 중립이라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걸 여러 차례 피력을 했고.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 사람 이런 걸 만듭니까? 글쎄, 당시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뭐 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흔적은 없었는데 저도 이번에 이 문건을 보고 나서 기무사가 그냥 명령을 받아서 한 것이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것이든 간에 좀 실망스럽다. 이게 실망스럽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국방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불가능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국방부가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을 텐데요. 아마 지시를 받아서 법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라고만 기무사는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당시 지시를 했다면 지시한 분도 그냥 검토한 거다. 실행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런 안을 짜는 게 저는 기무사의 일이냐. 아니 그러니까 군이 지금 시민들이 나와서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헌법기관이 판결을 내고 나면 폭도로 변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엄령 해서 정부 부처들 장악하고 그다음에 방송 못하게 하고 만약에 정말 시위가 좀 격렬해졌어요.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이 치안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의 법으로 다 처리하면 되잖아요. 왜 군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 발상을 하는 자체가 이미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군대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무사가 이런 안을 짤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져 있느냐 이것부터 좀 따져봐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부터 문제가 되는 거고. 계엄령을 계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군에? 만약에 계엄이 발동이 됐다 그러면 네. 아마 언론통제관에 여기부터 제일 먼저 왔을 겁니다. 그랬으면 말이죠. 저는 철장 뒤에 있지 않았을까. 철장, 그렇네요. 예, 방송 못하고 있겠네요, 지금. 이 얘기. 우리 예. 김총수가 덩치가 있으니까 2명은 와야 되지 않을까. 의원님도 제가 보기에는 구금 상태나 가택연금, 국회의원들은 가택연금 시켰을 것 같아요. 유일하게 떠들 수 있는 입을 가진 사람들은 국회의원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그렇죠. 예. 네. 방송국이랑 정보부처에 전부 다 군인들을 보냈으면 떠들 사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한다 이건 없단 말이죠. 계획이 없죠. 네. 예. 그러면 국회의원들밖에 없는데 그분, 국회의원들은 아마 제가 보기엔 감옥을 못 보내고 가택연금 시키지 않았을까.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 정치를 직접 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유신 때 정치거든요. 그거는 뭐 무소불위잖아요. 그 무조건 뭐 중앙정보부 전국전이 잡아가서 뭐 심지어 국회의원 코털까지 막 뽑아버리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학으로 막 태클 물고 돌아가고 막 그랬으니까. 본인 머릿속에 저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가 그랬던 걸 봤다고 치고 이 군인들 있잖아요. 기무사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발상이 이거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하냐 이게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잘 썼잖아요. 네.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든가 그런 거 없잖아요. 아직 없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저는 이 문제는 조사를 좀 해야 되고요. 일단 조사를 거쳐서 이게 범법행위 흔적이 있다 그러면 수사로 전환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럼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무사 개혁을 온전하게 제대로 해내는 겁니다. 누가 기무사령관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런 나쁜 짓 못하게 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켜야죠. 기무사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바꿔야 돼. 완전히 바꿔야 돼. 이런 이 명령이 내려와도 이거 말이 안 된다. 기무사가 왜 이런 걸 하냐. 그리고 군이 왜 여기 지금 그 개입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이 왜 시위를 하는데 자기들이 들어와요. 우리 국민이나 시민을 상대로 군이 나설 일은 없어야죠. 아예 그런 거 생각조차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게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있으면 구테타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구테타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친위 구테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죠. 추미애 대표가 네. 그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뜬금없이 어느 순간 계엄령 경고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막 당시 새누리당과 그다음에 청와대 뭐 종편 보수 매체들에서 막 공격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추미애 대표는 어디서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게 수도방위 사령부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 문건도 지난번에 감사를 받았던 문건입니다. 네. 일부 내용이 공개되어 있는데 그런 문건을 만들려고 지시한 게 기무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어제 공개한 그 큰 틀의 일부가 수방사가 만든 그런 계획이었던 거고요. 실행 계획 정도 되는 거죠. 예, 아주 이제 구체적인 강론입니다. 거기는 하부 실행 계획. 여기가 총론이라면 거기가 강론이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미애 대표가 현역 군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던 분이 제보를 해준 거죠. 이런 이게 이제 계획 짜지는 걸 보고 이게 말이 되냐, 지금 21세기에. 라고 생각한 어떤 현역, 이 정도 알려면 고위직이겠네요. 본인이. 영관급인 걸로 압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네. 하긴 그때 아무 근거 없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의 입으로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상당히 즉시에 문제 제기를 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발언이 상당히 군을 위축시켰을 것 같아요. 네. 움찔했겠죠.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네. 맞습니다. 안 그랬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거. 그러나 뭐 큰 흐름, 역사의 도도한 흐름, 시민의 그 힘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근데 결국은 이길 수 없더라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유혈 사태를 발생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네. 거꾸로. 네.
위월 사태를 발생해서 이거 봐라 하면서 개입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국방위원회에서는. 우선 위수령은 폐지가 되고요. 아, 예. 네, 폐지하는 걸로 지금 국방부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그 의정활동하면서 그래도 보람된 일 중에 하나가 위수령 같은 걸 폐지하게 되는. 얼마 안 됐죠, 지금. 예, 이제 입법 예고했으니까 곧 폐기가 될. 네.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폐기가 되거든요. 대통령령이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거 후속 작업으로 기무사 개혁하는 거를 좀 온전하게 해내면 될 텐데, 국방부 내에 기무개혁 TF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현달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합니다. 거기에 시스템적인 개편도 필요하지만 인적 청산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중에 그 핵심 그 책임자들, 관련자들은 법적 처벌도 받아야 된다. 그것도 범법행위나 위법행위가 있으면 해야 될 텐데요. 미리 야단하지 말고 저는 차근차근 이건 또박또박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국방부가 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기무사 관련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위수령 계엄령 관련해서 문건 다 나온 겁니까? 또 있습니까? 뭔가 더 이거 보다가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이 정도 했으면은 뭐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위수령이나 계엄령 관련된 문건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공개한 게 이제 종합판이고요. 아, 이게 종합판이요? 이렇게 조각들은 좀 또 다른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뭐 큰 틀에 보면 이 종합판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여기도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압수수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예. 어쨌든, 지난, 몇 달 전에는 의혹 수준이었는데, 확실하네요. 네. 군에서 위수령 내리고 계엄령 하려고 했던 건 거의 확실하네요. 네. 한민관 전 장관도, 책임져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도검열단. 보도검열단. 네. 그 다음 합수본부의 언론대책반. 언론대책반. 네. 그러니까 행정부, 여기는 이제 입법부에 대한 얘기는 없긴 합니다만 사실상 입법부도 뭐 다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럼 사실상 군장이 되는 거를 지금 기획을 했다는 건데, 이분들은 이 안을 짰던 사람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청와대하고 교감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그죠? 그렇죠. 기각이 됐을 때, 이른바 촛불 시위가 더 이제 격렬해질 거 아닙니까? 더 많이 모여 나올 거고, 평화 집회를 저는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람이 길거리에 나올 텐데, 그게 이제 뭐, 경찰로 되겠냐, 안 되니까 우리가 다 장악하자. 그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탄핵 기각이 얼마나 국민 의사에 반하는 조치인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데.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은 이제 종북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간첩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왔다는 이해는 전혀 없고. 촛불 집회는 좌파 내지는 종북이라고 태극기 부대에 의한 또 뭐 집회 이 두 개도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송국도 장악한 플랜이 있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3권이 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박정희 5.16 아닙니까? 5.16 그랬고요. 12.12 전두환 때 비상계엄 그렇죠. 광주를 빌미로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죠.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참네. 그리고 저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거기 뭐 기계화 사단, 탱크 들어온다는 얘기고. 네. 그렇죠. 탱크 서울 시내에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시위한 사람들 잡아간다고 사법 처리한다고. 네.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계엄 협조관이라고 있는가 봐요. 계엄 협조관. 네. 계엄 협조관은 중대령급 요원으로 편성하여 24개 정부 부처에 파견하고. 정부 부처. 네. 그러니까 모든 정부 부처를 그렇죠. 다 장악한다는 얘기네요. 정부 연락관을 소집, 정부 부처 지휘 감독한다.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정부 부처를 다 장악한다. 다 대령들이 가가지고 장악한다는 거예요.
계엄사 보도검열단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을 운영해서 군이 이 작전 저해나 공공유서 침해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을 통제한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진짜. 이 방송국마다 보도 뭐라고요? 기회를 쌍으로 공동으로 놓고 네. 이것 때문에 혼란이 오고 네. 이 기회를 틈타서 북한이 뭘 할지도 모른다. 네. 이런 논리, 아주 익숙한 논리를 전개해서 네. 군이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이 꼼꼼하게 문서로 작성이 된 거죠. 네. 네. 무려 8페이지입니다. 실행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시위대가 청와대를 시도할 테니까. 네. 미친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걸 멀쩡한 기무사의 기무사령관과, 아마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당시 한민국 국방장관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왜 한민구 장관이 이 국방부 내에 법무관리관에게 위수령과 계엄 등 병력 동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좀 따져봐라는 문건을 공개한 적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뭐 실행되지 않았는데 뭐 오바다, 그냥 법률 검토만 한 거다. 그래서 SBS, JTBC 뭐 싸우고 막 난리 났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2월 24일 날 문건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 제가 공개한 문건은 3월 문건이거든요. 그럼 이제 유출을 해보면 장관이 법무관리관에게 법률 검토를 엄밀하게 시키고 그걸 가지고 기무사에다가 구체적 안을 만들어봐라. 그렇죠. 그렇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계엄 협조관이라고 있는가 봐요. 계엄 협조관. 네. 계엄 협조관은 중대령급 요원으로 편성하여 24개 정부 부처에 파견하고. 정부 부처. 네. 그러니까 모든 정부 부처를 그렇죠. 다 장악한다는 얘기네요. 정부 연락관을 소집, 정부 부처 지휘 감독한다.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정부 부처를 다 장악한다. 다 대령들이 가가지고 장악한다는 거죠. 네. 계엄사 보도검열단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을 운영해서 군이 이 작전 저해나 공공유서 침해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을 통제한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진짜. 이 방송국마다 보도 뭐라고요? 보도검열단. 보도검열단. 네. 그다음 합수본부의 언론대책반. 언론대책반. 네. 그러니까 행정부. 여기는 이제 입법부에 대한 얘기는 없긴 합니다만 사실상 입법부도 뭐 다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럼 사실상 군장이 되는 거를 지금 기획을 했다는 건데, 이분들은 이 안을 짰던 사람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청와대하고 교감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그죠? 그렇죠. 기각이 됐을 때 이른바 촛불 시위가 더 이제 격렬해질 거 아닙니까? 더 많이 모여 나올 거고 평화 집회를 저는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람이 길거리에 나올 텐데 그게 이제 뭐 경찰로 되겠냐 안 되니까 우리가 다 장악하자. 그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탄핵 기각이 얼마나 국민 의사에 반하는 조치인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데.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기무사가 위수령, 계엄령을 계획했다. 네, 저희가 브리핑 때 전해드렸는데 이 문건을 공개하신 분입니다. 이철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일부만 봤는데 언론에 공개된 전체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전체 다 보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요약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2016년이죠? 3월 10일 날 헌재 탄핵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날을 기점으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 그러면 위수령을 발동하고 위수령을 발동해서 안 되면 또 논란이 생기면 일반 계엄으로 가고 계엄령. 일반 계엄 갔다가 다시 비상계엄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일반 계엄과 비상계엄의 차이는 뭡니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사법, 행정 다 통제하는 겁니다. 군정입니다. 군정. 군정이죠. 군정이 되는 겁니다. 언론사도 다 통제하고 행정부도